너무 늦게 도착한 편지.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오래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문득 떠오르는 얼굴. 그때 그 사람에게 한마디만 더 할 수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마침내 도착한 한 통의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가 기다리던 답을 너무 늦게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늦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현수 씨는 올해로 63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신문을 펼쳐 읽는 것이 그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죠. 아내와는 10년 전에 헤어졌고 아이들은 모두 집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수 씨는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익숙하다는 것과 괜찮다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말이니까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현수 씨는 아파트 1층 우편함으로 내려갔습니다. 청구서 몇 장과 광고지가 전부일 거라 생각하며 무심하게 우편함 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날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우편물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 세월의 무게를 견딘 듯 구겨지고 바래진 종이,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 현수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희. 40년 전 그의 첫사랑이었던 사람. 1984년 봄이었습니다. 23세 현수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영희는 같은 과 1년 후배였습니다. 영희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늘 도서관 구석 자리에서 책을 읽곤 했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현수는 처음 영희가 수업 시간에 떨어뜨린 노트를 주워주면서 그녀와 말을 섞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처럼 맑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깊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이어졌고 학교 뒤편 작은 다방에서 설탕 듬뿍 넣은 믹스커피를 마시며 꿈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 시절 청춘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 수십 번을 망설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편지를 열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왜 이 편지를 보낸 걸까요? 아니, 왜 이제야 도착한 걸까요? 손끝에 힘을 주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수야,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나 이제 곧 멀리 떠나.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거든.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너에게 직접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 너는 내게 말했지. 졸업하고 나면 제대로 된 고백을 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나도 기다리고 싶었어. 정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어. 현수 씨는 편지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벚꽃이 지던 캠퍼스 길에서 그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제대로 고백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영희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미안해, 현수야. 나는 용기 없는 사람이야. 직접 이별을 말할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미국에 가서도 너를 잊지 않을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때는 더 당당한 모습으로. 안녕, 현수야. 행복해. 영희가.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몰랐습니다. 영희가 그런 마음으로 떠났다는 것을, 그녀가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편지는 40년이 지나서야 그에게 도착했습니다. 현수 씨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영희가 사라진 뒤 현수는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쪽지를 남겼고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영희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늘 앉아있던 도서관 자리는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 앞을 지나칠 때마다 문득 멈춰 서곤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현수는 졸업을 했고 군대에 갔다가 돌아왔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문득 영희가 생각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가 들리는 날이면, 봄에 벚꽃이 피는 날이면 그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현수 씨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 MT 때 찍은 단체 사진, 축제날 무대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속에 영희가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는 22살의 영희. 현수 씨는 오랜만에 영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떤 얼굴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현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왜 이제야 온 걸까? 우체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현수 씨는 오래간만에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현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편지 말씀이시군요. 직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몇 달 전 오래된 우체국 창고를 정리하던 중 40년 가까이 묶여있던 우편물 더미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 한 우체국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고 그가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들이 창고 한쪽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자 속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 축하 카드, 누군가의 고백 편지, 누군가의 안부 인사, 그리고 그 속에 영희가 보낸 편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현수 씨는 우체국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복받쳐 올랐습니다. 만약 그 편지가 제때 도착했더라면, 만약 그가 영희의 마음을 그때 알았더라면.
하지만 만약이란 말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지금 어디 있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현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영희를 찾아야겠다고. 40년이 흘렀어도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 씨는 오랜만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미국 이민, 1984년. 하지만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었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다시 꺼내 발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7번지. 40년 전 영희가 살던 집 주소였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주택가. 현수 씨는 다음 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포구의 그 골목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담벼락에는 덩굴이 자라고 골목 어귀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봉투에 적힌 주소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희가 살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수 씨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혹시 이 집에 김영애 씨라고 40년 전쯤에 사셨던 분 아시나요? 어머니를 찾으시는 건가요? 현수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그 말은 영희가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영희의 딸은 현수 씨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영희가 있었습니다. 60대가 된 영희.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 영희의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현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수 씨는 조심스럽게 영희가 보낸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대학 시절의 일을. 영희의 딸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현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평생 자신이 답장을 하지 않은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영희의 딸이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머니 유품이에요. 보시겠어요? 상자 안에는 영희의 일기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영희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1984년 4월 10일. 오늘 현수에게 편지를 보냈다. 용기를 내서 우체통에 넣었다. 하지만 후회가 밀려온다. 참어 계속날이 직접 만나서 말할 걸 그랬나? 아니야,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 미국에 가면 다 잊을 수 있을까? 1984년 9월. 미국에 온 지 벌써 5달이 지났다.
현수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다. 편지가 도착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나를 잊은 걸까? 2010년. 오늘 문득 현수가 생각났다.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그 시절 너를 좋아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어. 현수 씨는 더 이상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갑 속에 넣고 다니시던 사진이에요. 그 사진은 40년 전 봄날 캠퍼스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사진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의 딸은 현수 씨를 어머니의 묘소로 안내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희 1962-2021 현수 씨는 묘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40년 만에 영희에게 할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보낸 편지 이제야 받았어. 40년이나 늦게. 너는 내가 답장을 안 한 줄 알았구나. 그게 제일 미안해. 나도 너를 좋아했어. 정말 많이. 현수 씨는 가져온 국화꽃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영희의 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게. 집으로 돌아온 현수 씨는 오랜만에 창고를 열었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기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마지막으로 쳤던 기타. 기타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리는 조금 탁했지만 울림은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오랜만에 기타를 안고 앉았습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몇 개의 코드를 짚어보았습니다. 영희는 떠났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걷던 캠퍼스 길, 다방에서 마시던 따뜻한 커피, 벚꽃 아래서 나눴던 짧은 대화들, 그 모든 순간들이 현수 씨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도 이어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편지. 하지만 그 편지는 현수 씨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구에게나 보내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기 전에